한적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혜는 어느 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던 기억을 되살리며 그녀는 오랜만에 미처 먼지 쌓인 건반을 차근차근 닦아내고 조율을 맞추었다. 지혜는 매일 저녁 하루의 피로를 음악 속에 녹여 내듯이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속 리듬을 두드렸다. 시작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들과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 지친 그녀에게 건반 위의 선율은 평온함을 주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음악 요법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음악이 어떻게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현대 심리치료에서 음악 요법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지혜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지혜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음악 요법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있었고 많은 사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혜는 유튜브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강연과 실제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기서 언급된 다양한 실험들을 눈여겨봐두었다. 그 중 하나는 감정 조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특정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감정 표현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사례였다. 지혜는 자신의 작은 경험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음악이 단순한 도구 이상임을 깨달았고 그 효과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보고 싶었다. 지혜는 주말마다 마을 노인회관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멜로디는 지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다. 음악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해주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주말 음악회는 점차 커져 마을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치료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가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치유의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지혜는 전문 음악 치료사가 되기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더욱 심화된 음악 요법 공부에 매진했다. 그것이 그녀의 사명임을 깨달았을 때 지혜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까운 이웃은 물론이고 더 넓은 세상의 음악 요법의 효과를 전파하고 싶은 꿈을 키워나갔다. 지혜의 노력으로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음악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유대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지혜가 시작한 작은 예술 활동은 마을을 바꾸고 있었다. 그제야 지혜는 확신했다. 음악 요법의 힘은 이와 같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눈을 힘겹게 뜨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알람을 끄고는 다시 베개 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도 역시 일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저번 달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했고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다. 운동,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검색해본 것이었다.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운동이라든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긍정적인 후기를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저 광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도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나는 그날로부터 일주일간의 운동 루틴을 계획해보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너무 무거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목표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내 생활 패턴에 맞추는 것이었다. 첫 시작은 걷기였다. 주변 공원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로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조금씩 운동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공기의 신선함, 땀을 흘리며 느끼는 상쾌함, 그리고 머릿속을 비우고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진 산책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점차 걷기는 가벼운 조깅으로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다. 숨이 차오르고 전신의 피로가 쌓이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서서히 흐려졌다. 무엇보다 내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운동 후의 커피 한 잔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았다. 이제는 나 자신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자연스레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일도 인간관계도 조금씩 풀려갔다. 물론 여전히 스트레스는 존재한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극복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어느덧 나는 내 친구들에게도 이런 비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친구들 중 몇몇에게 역시 이런 변화는 필요했다. 그
그들이 하나둘 내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경험한 그들 역시 다른 지인들에게 이 비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가끔 다 같이 운동 모임도 갖고 있다. 함께 소소한 성취감을 나누며 스트레스 없는 마음의 여유를 좇는 날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첫 번째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운동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변함없이 조깅화를 신고 문을 나서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속, 포근한 나무 밑에 작은 명상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고요한 숲속에 기운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명상센터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여유로운 마음과 명상 워크숍이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매주 한 번씩 열렸으며 참석한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균형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이끌던 김 선생님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넓고 편안한 방에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말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혹은 미래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명상은 그러한 마음의 이정표를 현재로 바꾸는 것을 돕습니다. 그의 말에 참가자들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해소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명상의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석자들에게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무시해온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숨을 느끼고 한 번 한 번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봅시다. 참석자들은 눈을 감고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의 호흡은 더욱더 깊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쯤 김 선생님은 작은 꿀팁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자연의 소리, 물 흐르는 소리나 바람의 소리를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처럼 유연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참석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산들바람과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명상 시간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은 저마다의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잡생각이 끊이질 않아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워크숍이 단순한 명상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실 때나 산책을 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몰랐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충분히 소중한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찾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쉬운 방법이 자신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감사해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 명상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속 여유를 찾기 위한 여정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식이었다. 영식은 매일 바쁜 직장 생활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는 밤 늦게까지 일을 이어가며 새벽까지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자신의 몸이 점점 피로해지는 것을 무시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는 점고 다부져서 잠을 조금 덜 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영식은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실수는 빈번해졌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즐기기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영식은 통증과 지침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의 생활 습관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수면 부족이 그의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는 영식에게 수면이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라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넷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여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긴장을 풀 수 있는 루틴을 만들라고 했다. 이는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와 같은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영식은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종종 유혹에 빠져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개선해 나갔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상당한 변화를 느꼈다. 집중력과 에너지가 되살아났으며 피부도 훨씬 좋아졌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영식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수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이 최고의 약이다라며 친구들에게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건강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영식의 이야기는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을 희생하지만 영식의 경험은 잠을 우선시하여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다.